저는 그 소개받은 안근철이라고 하고요. 지금 그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가이기도 하고, 요 지역에서 뭐 조사도 하고 수집 기록 아카이브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기 시엔터와 같이 아시겠지만 그 인스타 행사라고, 인스타 행사에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특히 입정동 중심에 이제 도구나 뭐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을 이제 인스타에 같이 올리고 이런 거를 참여했었는데요. 올렸던 사진 같은 거는 이제 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제목이 그냥 지어봤는데, 금속 가공 기술자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제목으로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근데 이 도시라는 게 되게 크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크기도 하지만 또 엄청 작은 것들이, 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리고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축적되면서 구축되고 구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시를 구성하는 것들을, 특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규모별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조사하고 이러면서 그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인스타에 같이 업로드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은 조금 좀 더 사진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채팅창이나 이따가 발표 끝나고 육성으로라도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제 말소리는 소리는 적절하게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도시 같은 게, 도시 구조, 그러니까 뭐 멀리서 보면 마을의 경관이나 이렇게 마을 전체 단위가 되겠고요. 거기서 또 좀 자세히 보면은 마을 안에 있는 이제 어떤 길이나 골목길이나, 예, 그 길의 옆에 있는 뭐 담장들 이런 것들이 필지 사이사이가 이제 길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의 이제 큰 도시 구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필지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건축물 안에는 인제 개별 작업 요 을지로 청계천 을지로 같은 경우에 개별 작업장들이 있는데 작업장 안에는 뭐 그 작업장을 어떤 구조물들이 작업장을 이루기도 하고 그 안에 설비들도 있고 기계들도 있고 좀 더 작은 이제 뭐 도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인제 그 재료들 뭐 재료들이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만드는 뭐 벽돌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에는 목조 건물도 있으니까 오래된 한옥 같은 그런 목조 나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리고 인제 여기서 쓰는 다양한 작업 재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가끔 어떤 이렇게 넓어지는 골목 같은 데서 뭐 수목 같은 경우도 수목 나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을 이루는 색깔이나 뭐 기계의 색깔 혹은 뭐 네 그 다 금속의 재료인 금속의 색깔도 뭐 황동이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겠죠. 뭐 그런 색깔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형적으로 보면은 인제 이제 장인들이 하는 그 기술자분들이 인제 구사하는 어떤 기술이나 그분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이야기들 뭐 연초에 하는 뭐 지역 단합대회 랄지 뭐 그런 것들 무형적인 것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내용에서는 좀 유형적인 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크게 보면 그렇고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인제 들어가면은 인제 방금 얘기한 거에다가 추가로 인제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앞에선 빠졌는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인제 현재 시점에서 땅 위에 있던 것들이고 워낙 여기가 인제 역사 도심이다 보니까 땅을 인제 파면은 이렇게 매장 문화재들이 어 많이 나옵니다. 옛날 그 건물의 터라든지 또 뭐 우물 이런 거나 혹은 이제 어떤 토기들도 나오는데 뭐 네 이렇게 그 토기들도 각 특징들이 있어서 뭐 더 시대별로 중요하다거나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땅속에도 문화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속에도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땅 위에 현재의 도시 구조 측면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인제 이 길들이 되게 다양하죠. 여기가 인제 예 길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게 인제 조선 시대에 그 도시 구조 골목길의 모양이나 골목길의 형태 필지가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가장 온전하게 남아 있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집합적으로 길이랑 건물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할 요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요. 그 큰 이쪽 청계천 북쪽이랑 남쪽이랑을 청계천이 가운데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세운상가 좌측에 이랑 세운상가 우측에서 그 길이 연결되는 지금은 보시면 청계천으로 끊겨 있긴 하지만 선만 연필로 쑥 이으면은 이어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 보이시죠? 제가 예
거기가 인제 예를 들어 이제 거기가 예전에 다리가 있었던 데인데요. 왼쪽 그 청계천 서측에는 그게 뭐더라? 하랑교. 예, 하랑교였고요. 그리고 서운상가 우측에 인제 산림동에서 예지동으로 이어지는 고 길에 있었을 법한 다리는 이제 효경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 차가 안 다니 없었을 때죠. 그럴 때는 인제 그런 도로가 더 메인이고 더 주축이었던 도로고, 인제 청계천을 그 다리가 있었고 그렇게 이어지는 였었 였었고, 네, 그런 또 '길이 중요하다. 인제 보존 가치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인제 도시가 개발되고 요런 과정에서는 개별 건축물도 남기기 사 건축물도 이렇게 보존되고 인정받기 쉽지가 않은데, 요 길은, 필지란 길은 더더욱이나마 이제 개발이나 경지의 논리에서 이제 더 남겨지기 사실 더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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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제 그다음에 이게 요거는 인제 입정동인데요. 입정동이라고 하면 인제 산림동 을지예술센터가 있는 산림동에서 청계 대림상가를 건너오면은 인제 그 좌측에 있는 블럭입니다. 요 입정동 블럭인데요. 요렇게 보시면은 오른쪽 표를 보면은 이렇게 그 필지가 요게 어 90 삼 삼 1900년 초반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필지가 많이 나눠져 있었다가 이제 필지가 합쳐져서 뭐 합쳐지기도 하고, 또 더 세밀하게 쪼개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 사이로 인제 골목길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되게 자생적으로 골목길이 만들어집니다. 더 만들어지고 뭐 이런 변화들이 다 인제 축적되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제 어 필지가 원래 한 필지가 하나의 한옥으로, 하나의 가족이 한옥으로 쓰다가 그 한옥이 한 60 년대 정도부터 인제 지금의 모습에서 많이 보이시는 이런 소규모 금속 가공 작업장들이, 어떤 데는 한 가옥에 뭐 5-6 개가 인제 방을 쪼개서 자리 잡게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고런 과정에서 각 작업장으로 인제 접근은 해야 되니까 그 마당이 뭐 길이 되기도 하고, 그렇 그 예, 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대청마루가 뚫려서 이게 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필지 사이에 인제 뭐 필지 사이가 쪼금 그 건물 담장 있었던 부분 같은 게 뚫려서 인제 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맨 오른쪽에 빨간 그 길이 보이잖아요. 이런 게 어떤 이 지역에 작업이나 생산 활동을 하면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길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조선시대 원형뿐만 아니라 요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인제 기술자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갔고, 이 길이 지금은 인제 전면 재개발을 하면은 이런 길이 한 번에 인제 다 철거가 되고 인제 반듯한 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생적으로 쪼금씩 쓸모에 맞게 이렇게 변화해 온 거 자체도 상당한 가치와 그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당시의 원형뿐만 아니라 요렇게 같이 시간이 쌓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자들의 흔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 기술자들이 길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클릭은 안 되는데요. 여기 그 예 여기가 인제 이런 각 길을 다 입정동의 전체 길을 인제 넘버링해서 고 길에 맞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18 년이면은 인제 여기 개발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때의 모습이 이제 360도 VR 영상으로 인제 기록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쪼금 시선을 좀 작게 해서 이런 건축물 단위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옥과 일식 가옥이 꽤 많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실제 작년에 더 인제 조사 이 왼쪽에 있는 지도는 색깔을 칠한 거는 2010년 당시에 이제 거의 외부에서 육안 조사를 했을 때의 모습 그 매핑을 한 건데, 실제 작년에 내부를 더 이제 국가도시건축이랑 건축사 사무소랑 같이 돌아다닐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그 내부에 더 한옥이나 이런 거가 한옥 건축물들이 더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내부 구조를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건축물 자체도 음 그런 '한옥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인제 좀 여기 보면은 그 지도상에서는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2번 건축물이에요. 저기 3B의 남서측 쪽에 있는 12번 빨간색으로 매핑된 12번 건축물이 여기 아래 대진정밀 건물인데요. 예 요거 같은 경우 인제 서울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하다고 해서 인제 그 재개발 지역이지만 요거는 인제 보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우측 위에 보시면은 인제 이 길과 아까 보신 이 이게 옛날 도성대 지도 18 세기 보면은 위에 청계천이 보이고 인제 다리가 있고 이 아래 길이 쭉 이어져 있는데, 요 길과 인제 면한 건물이기도 하고 빨간색 밑이죠. 그리고 인제 그 길과 주요했던 길과 같이 면해 있다. 길과의 관련성 요런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그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이게 105 번지 106 번지가 하필되면서 105 번지 106 번지 소유주가 인제 다르다가 인제 어 18 년도부터 인제 동일해지고, 예 27 년부터는 인제 건축물 소유주도 이희진 님이란 게 정확히 되는데, 그래서 요런 걸로 봐서 1927 년부터 43년 사이에 그 신축되었던 걸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요런 2층 조족조 벽돌 건물이 사실 역사도심 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오른쪽에 보는 정도인데요. 그 있는 예시 사진에 있는 정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런 2층 조족도의 희소성 면에서나 그리고 인제 이 길과 그런 건축적인 미학 뭐 그 그런 건축 미학적인 가치 이런 거 면에서도 보존의 필요가 있는 건축물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건물의 입면을 보면은 이렇게 음 간판도 글씨가 있잖아요. 글씨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위에 간판도 있고, 이제 길에서 저 멀리 잘 보일 수 있도록 입간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 출입문이나 이렇게 시트지로 이 글씨를 써 놓을 수도 있고요. 예 고런 데에 인제 이 작업장에 대한 정보가 요 글씨에 많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제 이렇게 그런 글자들을 쭉 인제 적어서 타이핑을 해 보면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작업장은 '우리 작업장은 어떤 재료를 다룬다.'
라거나 우리 작업장은 어떤 기술이나 기계를 해서 어 어떤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정보, 또 하나는 인제 결과적으로 어떤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 요렇게 세 가지 정보가 요 글자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의미적으로는 뭐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인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글자도 어 아름답 특이하다, 재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런 글자도 특이하죠. 예. 글자도 인제 옛스러운 옛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서 그런 거, 예. 그 형태적으로도 뭐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인제 고런 인제 그래서요. 음 요래서 제가 좀 만져 볼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검 건 작업장, 하나의 건축물에 작업장이 뭐 보통 기본적으로 3개 정도 이상은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밀 대진 아까 전에 대진 정밀 건물, 빨간 벽돌 건물의 1 층에 있는 정밀 작업장인데요. 네, 정밀 작업장은 인제 이렇게 보통 정밀하게 인제 어 정밀한 수치로 뭐 나사를 같이 깎던지 되게 정밀하게 깎 깎고, 뭐 금속들을 되게 정밀하게 깎아내는 그런 그런 공정을 하는 작업장들인데요. 대부분 인제 이렇게 안에를 수치를 재서 이렇게 실제 내부 배치를 그려 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작업장이에요. 왼쪽은 대진정밀이고 오른쪽은 대한정밀이라고, 여기는 지금은 인제 다 철거가 돼서 없어진 작업장이고, 이 사장님은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대진정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추후에 인제 산림동에 있는 LH 공공임대상가로 인제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배치들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도 되게 협소하잖아요. 근데 이런 협소한 공간에 기계를 배치하기 위해서 되게 공간을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배치한 것도 인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밀 작업장인데, 요거는 되게 음 직사각형의 폭이 좁고 안쪽으로 깊은 느낌의 작업장인데요. 배치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묘하게 딱 이렇게 정면을 90도 각도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45 도, 60 도일지 45 도일지 이렇게 틀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인제 딱 요렇게 틀어야지 인제 선반이나 밀링을 가동할 때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 위에 판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요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인제 왼쪽으로 쭉 가면은 벽에 딱 닿기 바로 직전이고, 요런 식으로 딱 고거에 맞춰서 딱 각도도 틀어 놓고, 그 최대치를 고려해서 인제 고 위치를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보면은 인제 고렇게 딱 돼요. 그리고 딱히 이렇게 뭐 영업이나 손님이 오면 대화를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 작업장 안에 뭐 복도라고도 하기 애매한 요 내부 공간에서 길 따라하는 데서
또 인제 왔다 갔다 뭐 물건도 날라야 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 폭을 최대치로 넓히기 위해서 각도를 좀 틀어서 위도 살짝 틀고 아래도 살짝 틀면은 인제 약간의 폭을 최대치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뭐 아래 시 보시면은 인제 나무 그 테이블을 살짝 깎아서 인제 그 기계를 또 고 각도로 이렇게 꺾어 넣어서 그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예 그런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노력들이 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인제 되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최적의 배치를 고려해서 이제 이런 구성이 작업장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이 을 주는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어떤 데는 이제 프레스 작업장도 있고 뭐 주물 작업장 혹은 뭐 시보리 작업장, 정밀 작업장 요렇게 다 각기 다른데요. 요런 게 당연히 인제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도 달라서 이렇게 기계가 다르니까 기계 규모도 다르고 뭐 이래서 다른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인제 그 기술자분들을 만나 보면은 인제 그 기술자분의 성격 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좀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 일이 현재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인제 일이 좀 줄어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그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냥 구석에 보관만 해 놓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제 기계 및 어떤 기계들은 인제 뭐 주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되게 높은 온도를 다루고 또 프레스 작업장 같은 경우엔 진동이 상당히 크고 기계 규모가 크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인제 여기 내부 배치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 인제 가든 파이브 같은 경우도 좀 실패 사례라고 하잖아요. 원래 여기 있던 청계천을 고가 청계천 복원을 할 2007-8년 그때 복원 공사를 하면서 청계천 상인들을 일부 그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인제 했었는데 사실 그냥 네모 반듯한 건물과 이런 건물들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만 구획을 하고 이러면은 사실 이런 다양성을 담 담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더 담은 담은 고민을 필요한 건물이나 이런 어떤 운영 계획 같은 게 있어야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그런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대체 대체 임대 상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쪼금 더 들어가서 기계 같은 경우를 봐도 인제 어 지금은 선반의 변천을 보면은 이런 피대 선반은 지금 사실 없대요. 없어요. 피대 선반은 없고요. 약간 요런 성향을 요런 스타일 시보리 집에서는 약간 요런 원리를 이어서 시보리 집에서는 요런 원리를 볼 수는 있는데 이 선반이 그대로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인제 대부분의 그 많이 있는 게 인제 가운데 있는 범용 선반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CNC라고 자동화된 자동 선반이 있는 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반이
변천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선반의 인제 규모도 이렇게 달라요. 옷 작은 옷자 옷 자 자가 아마 그 물리적인 수치인데 30 센치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5자 선반, 6자 선반, 뭐 8자 선반 요렇게 규모에 따라
이게 제가 크게 보여 드리고 싶은데 좀 제가 잘 못 다뤄서 그렇게 못 하겠네요. 그래서 특히 저건 요거야말로 제가 아름다운 도시라고 지었는데 정말 아름답다는 형용사를 좀 붙여도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붙이고 싶은 그런 사물입니다. 네네. 자세히 보시면은 철문이에요. 철문인데 아마 요것도 그냥 주변에 있는 철제판을 갖다가 만들었을겠죠. 그래서 인제 저 손잡이도 보시면은 어떤 봉 같은 거 철제 봉을 잘라서 인제 용접해서 붙여서 인제 손잡이로 쓰기도 하고, 저 위에도 인제 뭐 못 넘어가게끔 인제 이렇게 철제 봉 같은 거를 잘라서 인제 붙인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저 아래 판때기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위에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막 뭐가 붙여져 있기도 한 게 뭐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가 아마 남은 잔재인 것 같아요. 잔재를 일부러 저게 데코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작업을 하다가 남아서 인제 이렇게 철문에 재료로 썼겠죠.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주변에 있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근데 인제 그게 여기에 인제 필요한 기능에 맞게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사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쪼금 더 시선을 좁혀서 인제 도구를 보면요. 요런 것도 인제 어떤 시보리, 요건 한라금속이라는, 산림동에 있는 금속의 시보리 작업장에 있는 도구들이에요. 음. 그래서 인제 도구들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원래 표준 명칭이 있고, 이제 사용자 기술자들이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요런 거는 좀 일본어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구의 크기 같은 것도 인제 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제 이거를 갖고 왔냐." "언제 인제 이거를 언제부터 사용을 하셨냐." 요런 것도 묻기도 하고, 입수 형태 면에서는 실제 어떤 기성품을 구입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제작해 온 것도 있고, 또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제일 많죠. 자체 제작한 게 제일 많죠. 그래서 도구들을 직접 제작해서 쓴다는 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이런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구들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요렇게 하나의 인제 오른쪽 위에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주요한 검정색은 기계고요. 그 기계에 부속된 뭐 부속물이나 그 기계와 같이 쓰는 도구들 같은 거를 인제 다이어화 그램화 시켜 본 것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 보기도 했고요. 음.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도구들도 이렇게 금형을, 그게 원래 인제 금형 만들려고 뭐 이렇게 딱 정식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 위에도 왼쪽 좌측 위에 있는 저런 금형, 프레스 금형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냥 이어 붙여서 만들었던 모습이나, 저기 오른쪽에 인제 주물 도구인데 이 주물 흙을 이렇게 흙을 자세히 고르게 고르는 이런 도구인데요. 이런 것도 뭐 그냥 나무랑 못
그냥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뭐 빗자루, 쓰레받기 요런 것들이나 뭐 오른쪽에 있는 것들 이런 거 다 그냥 필요에 맞게 이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필요에 맞게 만들어서 쓰는 모습들 이거나 또 오른쪽에 인제 주물 금형을 보시면요. 이 금형을 자세히 보시면 인제 그 기술자의 그런 기술력이나 어떤 기술력을 또 읽어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인제 그 금형 주물 금형 틀 안에 넣고 그 모래 모양을 잡기 위해서 먼저 넣는 주물 금형인데요. 이게 인제 한 번 주물을 부으면은 이렇게 10 개의 왼 과자 모양 금형 같은 경우에는 10 개의 그 제품이 나오는 거죠. 한 번 쭉 그 주물 쇳물을 부으면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4 개가 한 번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요게 인제 한 판을 어떻게 짜냐부터 어디 저게 인제 딱 이제 10 개를 딱 떼어내는데 떼어내서 인제 그 시야계 작업 이게 그 시야계 작업을 하는데 인제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어디를 해야지 마무리 작업을 해야지 인제 제품의 표면에 손상이 제일 안 가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 주문받은 수량은 몇 개고 뭐 이런 거를 다 인제 고려해서 예 고려해서 그런 거를 그 머리로 계산해서 뭐 발주 요청하고 받은 날짜까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짜는 게 인제 노하우 그 기술자의 노하우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도구들에서 읽어낼 수 있지 않 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 발주처가 어딘가에 따라서 어느 지역 어디랑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뭐 요런 그런 관계망 요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음 자료들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좀 더 자세한 좀 더 시선을 좀 더 좁혀 보면요. 이런 문서류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인제 예지동에 시계 집 시계 수리 업체예요. 근데 문자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시계판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인제 1, 2, 3 시침이랑 초침이 이랑 인제 로고가 인제 박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고런 거를 인제 찍어내는 고런 수리 업체인데요. 그거에 대한 인제 찍어내기 위한 그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제 이 기술자가 나름 목록집이죠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록집을 스캔해서 다시 인제 재배열시켜 본 것들입니다. 뭐 브랜드마다 다른 ABCD가 다 브랜드인데요. 아시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여기 A, B 네. 그런 브랜드들 이런 걸 보시면은 뭐 이런 브랜드의 디자인적인 변천이나 이런 것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인제 이 문서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특징이 인제 그 단순히 그 어떤 CAD 도면을 딱 여기에 기술분들한테 주고 만들어 달라고 딱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예 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같이 인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여기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들이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제 여기가 같이 인제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에 더 맞고 같이 인제 기술자들과 의논을 하면서 구현 여부를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데라는 거를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문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그리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그 관계망 여기 뭐 공동체라고 하죠. 뭐 근데 이런 게 뭐 기술적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친목 공동체도 있는데 요렇게 뭐 연락처 수첩이랄지 그 이제 산악회, 뭐 축구 동호회, 뭐 주물업 주물업 그 동일한 업종끼리의 인제 동호회 그 모임 혹은 인제 어떤 산업용재협회 같은 경우는 되게 큰 협회죠. 이런 데 회원명부 같은 것도 이거는 회원명부 이런 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되게 주요한 자료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이 이런 아카이브의 중요성이란 게 이런 자료들이 근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누가 쓸지도 연구자들이 쓸 수도 있고 어떤 예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이래서 되게 누구가 쓸지 모르지만 다양한 이용자들을 염두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뭐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필요성이 더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력이 되면 근데 이게 참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오래 걸리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한 어 많이 해 놓으면은 좋은 작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언제 누군가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런 설 예 그런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여기 사진을 인제 을지예술센터 이번 행사에 올렸던 사진들인데요. 그 앞에 설명을 들으시고 인제 또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인제 앞에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인제 모았던 사진들을 그냥 쭉 제가 보다가 한 6 가지 키워드로 그냥 넣어 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인제 정밀한 도구들에서 주로 도구 사진들을 제가 인제 골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밀한 도구들은 뭐 이런 되게 정밀하기 위해서 이런 캘리퍼스나 콤파스, 뭐 콤파스도 좀 모양들이 다들 다르죠. 그리고 이런 그 직각을 맞추기 위한 기역자들이랄지 뭐 이런 게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정밀함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정밀하기 위해서 되게 도구들이 다양해야지 그 정밀성을 맞출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도구도 되게 다양한 스케일별로 갖고 있기도 하고 아래 인제 목형집 같은 경우에 인제 대패도 되게 많은 사이즈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래에 있는 거는 이건 탐구봉이라고 쇳물을 붓기 위한 구멍을 내기 위한 건데 뭐 쇳물이 어느 속도로 어느 규모로 부을지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그 력, 기술자의 노하우가 보이는 거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거 직접 아까 특히나 제가 강조드려서 말씀드렸던 직접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인제 아래에 왼쪽에 있는 게 인제 그 칠집에 뭐 걸기 위해서 이런 깜짝이야. 그렇게 울어. 그렇게 웃는 게 나. 애기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애기가 반갑습니다. 네. 그 갈고리처럼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건데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고리 제작기 요거로 사장님이 여기에 넣어서 인제 각도를 구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작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프링집에 그 스프링을 만들기
팬츠인데 팬츠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스프링의 그걸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스프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팬츠를 정말 뭐 그 희한한 모양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모아 놓으면 제가 다 이렇게 이거의 역할까지 다 할 수는 없는데 인제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아카이브에 만들어 놓으면은 인제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더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더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이걸 가지고 그 사장님이나 기술자들 찾아가서 이거의 역할에 대해서 더 물어볼 수도 있고 더 깊게 파고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제 이런 암묵지 그 기술자의 노하우들 같은 경우에도 그 쇳물을 불 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인제 시보리 기술자분이 인제 그 원판을 쭉 마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인터뷰를 해 보면은 본인의 겨드랑이가 인제 끝에 닿고 철판에 인제 롤러의 끝이 닿는데 인제 뭐 겨드랑이로 롤러 끝에 감각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말도 하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인제 되게 인제 그 체화된 감각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뭐 되게 당연히 오랫동안 도구들을 쓰면서 뭐 그 도구에 색이 바랜다거나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보완해서 보수해서 쓴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그냥 아름답다 뭐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뭐 저도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지만요. 그냥 이게 보면은 아름답다고 느껴져서 '아름답다.'라고 그냥 넣기도 하고 6 카테고리로 또 분류하려다 보니까 또 하나가 뭐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또 아름답다고 한 것도 있고요. 예.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예. 그래서 아름답다고 인제 오늘 제목이 이렇게 금속 가공 기술자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 뭔가 그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그 도시를 크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작은 시선으로 더 세세하게 보거나 의미들을 보면은 '아름다움이 더 읽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말씀하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는 것 같으니 여기서 강연을 한번 마쳐 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